네, 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방송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일리 마켓 업데이트입니다. 기사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립토 브리핑. 흘러내리는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등 일제히 뚝. 자고 일어나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많이 흘러내렸죠. 여러분들이 업비트 가격창을 보고 가격이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뭔가 시장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 이유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이 투자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뉴스 때문에 되게 막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같이 이것들을 볼 때 왜 시장이 이렇게 빠졌는지 같이 분석하고 같이 이 시장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에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기대감을 가졌었던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는 이제 8천만 원대 붕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락했어요. 그리고 솔라나도 한 20만 원 선 정도가 붕괴됐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8일 한 8시 기준으로 4.59% 정도 하락했고, 그리고 가격은 한 8천만 원 선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캡처를 떠온 건데 지금 8,090만 원 정도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지난주는 비트코인이 8,6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 가격이 사흘 새 600만 원 정도 빠진 겁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서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전 시간 대비 7.53% 정도 하락했고, 개당 지금 가격은 한 333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리플은 어제 전일 대비 2.89% 정도 하락해서 76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전일 대비 5.5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라나는 이제 20만 원 선이 붕괴되면서 19만 원대까지 떨어졌네요. 자, 주요 가상 자산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자,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는 그 퓨어 앤 그리드의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18포인트 내린 30을 기록했다. 그래서 투자 악화로 어제 중립 단계였잖아요. 중립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 퓨어 앤 그리드의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오늘 어차피 시간이 좀 많아서 오늘 기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와이즈 투자 총괄, 여러분이 다 기다리고 있죠. 비트코인 3분기부터 강세 시작. 맷 휴먼 비트와이즈 투자 총괄이 올해 3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비트코인의 강세정을 예측했습니다. 휴먼 총괄은 27일 투자자들에게 발송한 메모를 통해서 9월 19일이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시장은 강세를 맞을 것으로 설명했다. 비트코인 강세장을 방해할 요소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마운트 곡수의 비트코인 가능성,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집행을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되게 치열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거랑 그리고 마운트 곡수에서 비트코인 지금 매도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 홀더들이 던지냐 안 던지냐, 그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 그리고
그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을 뽑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것은 무엇보다도 금리 인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뉴스들보다도 가장 제일 핫한 뉴스가 뭐냐면 텔레그램 창업자 듀로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파벨 듀로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다음 기사로 준비했는데 푸틴에서 푸틴의 VIP로 텔레그램 창업자 듀로프의 변신. 프랑스에서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 자, 러시아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다.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일 뿐이다. 파벨 듀로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20조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고 자녀는 100명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인물도 되게 걸출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보시면 창업자들이 다들 좀 약간 괜찮나 할 정도로 특이하게 생겼는데 파벨 듀로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훤칠하게 잘 생겼어요. 자, 한번 볼게요. 텔레그램 창업자 최고 경영자죠. 파벨 듀로프는 지금 나이가 39살이에요. 한때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의 비판적인 반체제 인사로 여겨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10억 명 정도 지금 사용 중인 메신저 앱 텔레그램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평판을 크게 작용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이 텔레그램 계정을 폐쇄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벨 듀로프는 자신의 프로필에서 후드티를 입은 강아지와 함께 이게 바로 검열에 대한 압박이다, 내 대답이다라고 조롱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때 그 검열에 대한 압박이다 하면서 자기가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그 강아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스포티라는 이제 캐릭터인데 지금 이틀 전에 상장된 독스 코인 아시죠? 그 코인입니다. 그 독스 코인의 그 캐릭터인데 파벨 듀로프 자기가 직접 스케치를 해서 보면 조금 허접하게 보이는 그 캐릭터의 그 후드티를 입고 그 메시지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근 프랑스에서 범죄 관련 불법 컨텐츠를 방치를 했다라는 걸로 체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체포된 거에 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석방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뉴욕 타임스에서는 푸틴이 듀로프는 13년 사이에 반드시 손봐야 할 인사에서 서방에서 반드시 빼내야 되는 VIP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듀로프 같은 경우에는 국립 상테 테르부르크라는 대학에서 이제 졸업했고 2000년대 초반에 표현의 무한한 자유를 표방해서 텔레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텔레그램이 보안적으로 정말 뛰어나서 어떤 추적에도 뚫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안과 암호화를 뛰어나서 이게 텔레그램 순식간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은 9억 명이다, 10억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가. 자, 이 듀로프가 이제 러시아에 머무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현재는 듀로프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거처를 옮겼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러시아에서는 이제 환영받는 인사로 취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좀 잡아서 족치자 이렇게 했었는데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는 이게 비밀 통신 수단이 돼도 이를 막지 않고 러시아 구구 집단이 이제 텔레그램에서 막 혐오 발언을 막 쏟아내고 막 그렇게 해도 이제 듀로프가 방치를 했잖아요. 듀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텔레그램 처음에 만들었었던 게 표현의 무한한 자유 때문에 이 텔레그램이라는 이제 SNS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이제 이 메신저를 사용하면서 지금은 이 메신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동영상도 이제 공유를 할 수 있고 이게 자기 생각도 올릴 수 있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약간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서 D앱이라고 하는데요. 이 텔레그램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많죠. 마약이나 무기거래, 청소년 포르노 유포, 테러리스트 집단 집결해가지고 그래서 불법이 판치는 곳으로 됐다 해서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듀로프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범죄들을 방치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을 한 거거든요. 자 봅시다. 드루프 같은 경우 그래서 매달 주거지를 옮기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재산이 지금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12개국에 그리고 정자를 기증해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됐다라고 자랑도 했었고, 그리고 상테부르크 사무실에서 고액 집회권을 길거리에서 또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상체 노출 사진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수사의 일환일 뿐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정치적 동기로 정치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얘랑 러시아에 압박하기 위해서 드로프를 체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되게 엄청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잡은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데 프랑스에서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이슈가 더 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아주 뛰어나다 보니까 군에서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중 한 명 정도 사용하고 있고, 군에서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라고 해요. 그래서 러시아 당국은 드로프가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의 암호화 정보를 푸는 방법을 털어놓는다면 큰일 나니까 러시아에서는 꼭 이제 드로프가 이제 풀려나라 이래 러시아에서 프랑스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중립 60 정도였었는데 50, 60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떨어져서 지금은 30이네요. 30이면 이제 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극단적 공포고 주황색이 공포거든요. 자, 봅시다. 이제 그러면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어떻게 이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이에요.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은 시장의 공포가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 시장의 변동성을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한 25%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모멘텀, 거래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아진다, 줄어든다 이런 걸 판단해서 또 이것들을 25% 정도 이렇게 한답니다. 봅시다. 트위터에서 그리고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확인해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한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어디서 하나요 하지만 바이낸스나 그런 데 보면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퓨어 앤 그리드, 지금 사람들은 공포를 생각하느냐 이제 탐욕을 생각하냐, 그 투표하는 투표란이 있거든요. 바이낸스 가면은 그 투표란에서 투표를 참조해서 그 투표하는 내용이 15% 정도를 참조한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항상 탐욕에다가 클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공포에 더 많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비트코인의 지배. 비트코인의 지배, 이제 이거를 영어로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이 시장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렇게 되면 알트코인이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탐욕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지배 도미넌스는 이 총 이제 이거를 백분율 했을 때 10%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총 1, 2, 3, 4, 5, 6가지로 기준으로 이제 도미넌스 이제 퓨어 앤 그리드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구글 트렌드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하느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공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트코인을 외면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포의 지구로 해석합니다. 암호화폐를 구매 방법 같은 그런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 방법이나 뭐 거래소 이런 것들 이제 검색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탐욕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장이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그런 것들 검색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구글 트렌드 기반은
약 10% 정도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퓨어 앤 그리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게 비트코인이 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 시장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안 하고 주식 시장은 삼성전자 도미넌스라고 하죠. 예전 삼성전자도 되게 이렇게 도미넌스가 높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시장이 좋아지냐? 만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약 40% 정도까지 떨어진다. 4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불장 시작입니다. 그거는 언제 40% 이하로 떨어지냐 이렇게 뭐 확답할 수 없지만 보통 연말이나 불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50% 깨지잖아요. 40%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불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이 보통을 넘어선 약간 탐욕에 가까워가는 이 녹색 게이지 있잖아요. 여기까지 들어가면은 시장은 분명히 엄청 좋은 가격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산을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겠죠.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와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마음이 단단해지시고 아이언 홀더라고 하잖아요. 철처럼 되게 강철처럼 튼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투자의 마음에 임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낸스 연구소 저희도 같이 함께 할 건데요. 혹시나 그 바이낸스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입 링크 하단에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꼭 바이낸스 가입하셔가지고 장기간 홀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손실을 입고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우리가 수익을 얻고 가격이 떨어진 데서 손실을 잃는 게 아니고 바이낸스에서 가입을 하고 우리가 BNB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홀딩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자산이 늘어나거든요. 왜요? 왜 자산이 늘어나요? 얘기를 하잖아요. 저 진짜 매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BNB 사라. BNB 올라서요? 아닙니다. BNB를 사게 되면은 유동자산이 생겨요. 자기 자산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것처럼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코인들을 받으면서 새로운 자신의 투자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매번 방송할 때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사도 중요하고 트렌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바이낸스 연구소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해서 연구를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곧 9월입니다. 9월이면 진짜 좋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비트YG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좋은 시그널들이 많이 9월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9월에는 좋은 투자 결과 낼 수 있는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